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민희진 대표가 내놓을 게 없어요. 저 뉴진스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한테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줄 게 없어요. 네. 네, 지분 20%.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방시혁 의장은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게 해달라 네. 신청을 낸 상태고요. 네네. 그리고 오는 10일에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이브가 요청했던 부분이 결국 민희진 대표이사의 해임권 그리고 동시에 아마도 그 어도어 이사진들을 전부 이제 친하이브 성향 인물들로 교체하는 그렇죠. 작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좀 장기전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주주총회가 열리면 주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가장 세죠. 하이브가 80%가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물론 이사회 권한도 막강한 겁니다. 근데 이사회 권한이 마지막 결판 나는 자리가 주주총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사회는 민 대표 쪽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사회에서는 분명히 이런 안건 같은 걸 마련을 할 거예요. 계약 빨리 종료해달라. 그럼 이사회 통과되겠죠. 왜냐하면 이사회가 이제 현재 그 스텝들 중심으로 다 친민희진 네. 대표 예, 인사들로 그렇게 이제 구성됐습니다.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어떤 결의안을 만들고 그걸 통과시키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이브 측이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주주총회를 거쳐야 이게 완전하게 통과가 되니까 주주총회에서는 그게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지분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건 참 안타까운 게 한국의 최고의 크리에이터들끼리 서로 간에 상처만 남은 싸움이 된 거 아닌가. 외국인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쉽고 조금 부드럽게 풀 수는 없었을까 네. 하는 게 계속 아쉬움으로 남아요. 양측 모두 조금 감정적으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그 상처를 많이 서로 간에 입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극적인 화해, 봉합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근데 결국 돈 문제죠. 이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 네.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시각 크리에이터죠. 그러니까는 우리 민진 대표가 네. 어떤 시각 크리에이터로 시작했잖아요. 비주얼 담당.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그 독보적인 영역을 만들었고, 그래서 시중에서 가장 잘 통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최고의 발군하는 예. 프로듀서가 됐고, 그걸 하는 것마다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도 정말 신화적인 네.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간의 장점을 보면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자기 것 주장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게 돼서 거기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이 통과가 된다면 뉴진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지금 민 대표가 남아있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민 대표가 떠나면 뉴진스도 같이 따라 나갈 것이냐? 그거는 전속 계약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겠죠. 예를 들자면 7년 전, 만약 7년이라고 한다면 전속 계약이 누구랑 계약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건 어도어랑 당연- 계약한 거냐, 하이브랑 계약한 거냐. 그 어도가 하이브 거지 않습니까? 네. 80%가 하이브니까 이거는 그냥 하이브하고 계약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7년 전속 계약이 끝나고 나서 나가서 뭐 민진 대표하고 새롭게 뭘 시작하거나 이거는 가능하겠죠. 네. 근데 그 전에는 이 전속 계약을 여기서 풀어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럴 리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민희진 대표가 내놓을 게 없어요. 저 뉴진스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한테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줄 게 없어요. 네. 네, 지분 20%를 다 준다? 그리고 다 데리고 나간다? 그러면 받으시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는 그룹인데 제가 마치 물건 이렇게 되니까 물건처럼 느껴져서 죄송한데 이게 뭐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하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민진 대표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캐시카우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웬간해서는 돈을 잘 벌 게 확정되어 있는데 그런 그룹을 내주고 도대체 뭘 받을 거냐는 거죠. 받을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뉴진스는 5월 24일에 앨범 발매하고 6월에는 네. 도쿄에서 2차 팬미팅도 네.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뉴진스의 활동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걸로 보세요? 그 부분이 좀 걱정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대단한 여자 그룹이고 네. 이제 세계적으로 계속 뻗어가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
일단 내부적으로 어린 친구들이라서 이번 건으로 인해 상처를 안 받았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갈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린 친구들 얼마나 마음이 갈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미 뭐 그 뉴진스 팬들도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이브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그 강조하는 팬들도 있고, 네. 아니다 그냥 미니하고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주장들이 멤버들 사이에는 없겠습니까? 멤버들 네. 마음에도 그 두 마음이 동시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많이 어려울 거로 보여지고, 뉴진스 멤버들의 상처가 클 거라 생각하고 좀 빨리 좀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가장 속타는 건 또 하이브 주식 들고 계신 주주들일 것 같아요. 사실 뭐 하이브 하면 엔터업계 대장주고 방탄소년단 군 입대 이슈 불거졌을 때 한번 그 하이브 주가 출렁거려서 네. 이제 겨우 좀 30만 원대 좀 회복하면서 뭔가 좀 이제 되려나 했는데 이게 또 뻥 터져 버렸으니까 네네. 아, 이래서 내가 엔터주는 안 한다 이런 분들도 네. 있어요. 이게 워낙 휴먼 리스크가 큰 산업이라.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단련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잘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어떤 하나의 고비인데 주주분들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네, 고난의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제 주가는 한 번 정도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 관계가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이브의 이익은 뭐 얻어 관련된 거는 사실상 큰 변동까지는 있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 뭐 이익을 계속 낼 수 있는 이익원을 만들 수 있느냐가 오히려 더 계속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체 엔터 산업 영역의 한 절반 정도를 하이브가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의 실적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뉴진스가 또 체급을 굉장히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과거의 뉴진스하고 지금의 뉴진스는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네. 방탄소년단의 어떤 공백을 메워준 것도 뉴진스였고 네. 뉴진스의 영업이익이 앞으로 한 뭐 20%는 나올 거다 이런 전망도 있긴 하던데 네. 앞으로 이 뉴진스의 활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냐는 이 하이브의 어떤 주가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하이브의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뉴진스 하나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룹은 아니에요. 또 워낙 그 시가총액이 큰 네. 회사이기 때문에 뭐 뉴진스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만 뉴진스만으로 이 밸류에이션을 다 오케이 할 수는 없고 또 뭐 방탄소년단이라는 대단한 그 네.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룹 몫이 역시나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룹들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도대체 IP를 뭐 민희진 대표의 말에 의하면 뭐 일부 좀 차용을 했다. 네. 만약에 그 얘기처럼 카피를 했다고 한다면 왜 그랬을까 보면 산업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룹 한 개로 그 큰 회사를 다 끌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양한 성공하는 그룹들이 나와야 된다는 강박이 없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블을 여러 개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방정식을 옆에서 보고 배운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븐틴도 중요하고 투바투 그리고 뭐 르세라핌, 네. 엔하이픈 네. 다 중요하지만 뉴진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금 상당히 큰 거는 그건 네. 사실이잖아요. 네네. 네. 그 맞습니다만 뉴진스 하나로 그 시가총액 10조짜리 회사를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가총액 10조 정도 되면 뭐 아무리 엔터 산업이라고 해도 연간 영업이익이 한 3,500억 정도 내외는 나와야 되거든요. 네. 자꾸 그룹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그런 불만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치고 나갔던 거는 어떤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네. 다양한 그룹과 다양한 레이블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 성장을 보여줘야만 네.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오케이를 받고 계속 우리의 길을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 멀티 레이블이 어떤 다양성과 창의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산업 체제인 건 맞는데 이번에 투자자들은 그 멀티 레이블의 어떤 위험성, 리스크도 분명히 느꼈을 거라는 말이죠. 멀티 레이블을 정확히 했으면 민희 대표 말대로 정확히 했으면 좋죠. 근데 이거는 멀티 레이블이라는 이름 하에 민진 대표 말에 의하면 카피잖아요. 네. 카피를 한 건데 그래도 그렇게 해도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진 대표 입장에서는 IP가 희석된 거고 지적재산권이 희석이 된 거고 네. 이쪽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시킨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된 거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인 측면 돈 벌어야 되는 입장과 네. 내 새끼로 인해서 멋진 걸 만들었다는 크리에이티브 입장이 그렇죠. 극명하게 갈라지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여기가 무조건 옳고 여긴 틀렸다. 저기가 옳고 저기는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하이브가 좀 하반기에는 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지도 관심인데 캐츠아이라는 미국 현지 걸그룹을 데뷔시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말 안 해본 영역이라 장담을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외국 문화를 가진 쪽에서 성공한 거는 JYP의 니주? 네, 니주. 네. 네. JYP의 니주 정도는 상당히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이었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명씩 뭐 일본, 중국, 태국 이런 멤버를 끌어들여서 성공한 케이스는 많이 있죠. 네. 네, 우리 어디야? 블랙핑크처럼 블랙핑크, 네. 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많은데 완전한 외국인으로 아직까지 성공한 적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해볼 만한 게 뭐냐면 음원 시장의 사이즈가 차원이 다릅니다. 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네, 네. 미국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히트하는 것과 미국에서 히트하는 게 그건 이제 제조업하고도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업계 1등하는 거하고 세계에서 1등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한국은 작은 시장이에요. 네. 해외가 훨씬 큰 시장이고 중국이 큰 시장이고 미국이 큰 시장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원 시장도 음악 사업도 한국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시도는 해볼 만한데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공하겠다는 보장은 잘 못하겠어요. 그동안에 K-팝은 조금은 까만 머리 친구들이 했을 때 조금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네. 그럼 뇌가 그걸 편안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그 전혀 다른 인종이 나가서 외국 사람들한테 K-팝이라는 장르로 이게 잘 뇌에 익숙해질 것이냐. 그러니까요. 예. 이 부분은 좀 미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나 아니면 네. 팬들의 입장에서나 굉장히 흥미로운 그렇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뉴진스나 방시혁, 뭐 미니지님 다 우리의 소중한 K-팝의 자산인데 그럼요. 누구도 좀 상처받지 않고 또 K-팝 위상이 흔들리지 않는 쪽으로 이번 네. 사태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상준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